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AI 인공지능 선도 도시를 위해 광주시가 인공지능 영재고 설립에 뛰어들었습니다. 최근 광주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도 광주 공약인 인공지능 영재고등학교 문제를 직접 챙기면서 설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강의실이 AI 관련 수업을 받는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은 강사 지도에 따라 AI 활용 방법에 대한 기초부터 실습 과정까지 다양한 교육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문을 연 광주 AI 사관학교는 300명 넘게 졸업했으며 이 중 절반 가까이 AI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거를 못 배웠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인공지능에 대한 거를 많이 배웠고 이후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에너지 기업으로 취업을 해서 여기에 광주과학기술원과 전남대, 조선대 등 4개 대학교가 AI 실무 인력 대응을 위한 AI 융합대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AI 전문 고등과정은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만 초중등 과정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가 AI 영재고 설립에 뛰어들었습니다. 영재고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지역 공약으로 광주시는 지난달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 측에 건의했고 민주당과 진행한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AI 영재고와 같은 중등 고등학교의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광주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인재도 양성하고 기업도 더 많이 유치하고 광주시가 추진하는 AI 영재고는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가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법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광주과학기술원 부설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충북에서도 AI 영재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경쟁도 불가피한 상황. 광주시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기업 유치 등 인프라 면에서 한 발 앞서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차원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주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해 AI 영재고 설립을 위한 검토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강제 동원령을 내리면서 러시아에 사는 고려인들도 징집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징집 대상이 된 자녀를 둔 광주 고려인 마을 주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1년 전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광주 고려인 마을에 정착한 김 씨가 러시아에 있는 아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바라봅니다.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위해 군 동원령을 선포하면서 고려인들까지 징집 대상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터로 내몰릴 수 있는 아들을 러시아에 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입니다. Мои дети хорошо жили, чтобы мои внучки хорошо, нормально ходили в школу, чтобы все было. 러시아가 선포한 동원령에 고려인이 징집되면 이미 우크라이나 군으로 참전한 고려인들과는 동포끼리 서로 총을 겨눠야 하는 상황입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의 지원을 받아 올해까지 400명이 넘는 동포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인데 가족과 친구들이 점차 군에 동원되고 있어 입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려인들은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전쟁에도 이렇게 같이 나와야 돼요. 우리 고려인들이 친척들도 많고 그리고 친구들이 많아요. 그쪽에서 걱정되고 있어요, 다. 고려인 마을은 지난 8개월 동안 700여 명의 고려인들이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 입국 대기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항공권 구매 비용 등 외부 지원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당장 그쪽에서 전쟁난다는데 거기를 못 돌봐주겠단 말은 우리가 하기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똑같으니까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고 징집 대상도 늘어나면서 광주 고려인 마을의 근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쌀값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이면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장은 이 문제가 최대 이슈였습니다.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단발성 처방이 아닌 근본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쌀값 폭락 사태가 빚어지자 정부가 45만 톤 시장 격리를 발표하는 등 성난 농심 잠재우기에 나섰습니다. 정부 비축 물량까지 포함하면 90만 톤. 당장 끝없는 폭락이란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농림부 국정감사장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지난해 정부를 대신해 남는 쌀을 자체 수매한 전국 농협들이 떠하는 추정 손실만 2,700억 원. 서삼석 의원은 뒤늦은 시장 격리와 최저가 입찰 방식의 역공매가 폭락을 부추긴 만큼 농협 손실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변동 직불금제가 폐지되면서 최소한의 생산비 보장 장치가 사라졌다며 생산비 보장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미 미국, 일본 등도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직접 지원 대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국내에 인용하여 농업인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 보장 차원에서 생산비 보장을 반드시 법제화해야 합니다. 해마다 의무적으로 들여와야 하는 40만 8,700톤의 수입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국내 쌀 소비량의 10%가 넘는 의무 수입쌀을 해외 원조로 돌려서 국내 유통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해 추진한 벼 재배 면적 감소 또한 정부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승남 의원은 농림부가 올해 3만 2천 헥타르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감축 면적은 4,500여 헥타르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벼 재배 면적이 해마다 2만 헥타르 이상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림부 국감장에서는 또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입장인 반면에 정부와 여당은 쌀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이 국립중앙박물관과 현대미술관에 기증한 국보급 문화재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전시인데 회화와 도자, 불교 공예품에서 근현대 미술 작품까지 한국 미술의 흐름과 진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소개합니다. 겸재정선의 인왕재색도, 고려청자에서 분청사기, 그리고 이조백자, 단원 김홍도와 해원 신윤복의 풍소과까지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국보급 문화재 등 170여 건, 271점을 선보이는 국립광주박물관의 어느 수집가의 초대. 수집가의 취향과 안목으로 구분된 전시는 특히 전통 회화에서 도자, 그리고 불교 공예품까지 다채롭고 수준 높은 작품들을 통해서 전통 미술의 진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첫 지역 나들이인 이번 특별전에서 수집가가 그러하였듯이 마음의 기쁨과 정신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작품 보호를 위해서 진경산수와의 정수로 꼽히는 겸재정선의 인왕재색도는 이번 달 말까지, 그리고 김홍도의 마지막 작품인 추성부도는 12월 말부터 4주 동안만 전시됩니다. 이제 70살에 노인이 된 이제 완연한 필치의 아주 그 경지에 이르는 정선의 피력을 볼 수 있고,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이 기증한 근현대 거장들의 작품을 만나보려면 광주 시립미술관을 찾으면 됩니다. 이중섭과 박수근, 김환기를 비롯해서 45명의 작가 93점으로 구성됐는데 서양화 도입으로 변화된 한국 미술계는 물론 한국화의 다양한 변화와 혁신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지역에선 보기 힘들었던 거장들의 화법과 섬세한 필지 등 작품 세계에 흠뻑 빠져듭니다. 그 아우라가 엄청난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삶의 경험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미술의 흐름과 진수를 살펴보는 특별한 전시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의 잔여 부지를 매각하면서 20년간 묵은 이자를 요구해 두 기관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지스트와 LH 등에 따르면 최근 지스트가 잔여 부지 가운데 5%가량을 연구시설 용지로 매입하려고 하자 LH는 지스트의 조성원가 64억 원에 20년간 가산이자 61억 원을 더해 총 125억 원에 매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스트는 이곳을 차세대 인공지능 광반도체 첨단공정 산업부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LH는 관련 법에 따라 이자를 요구했다는 입장이지만 조우섭 의원은 정부 산하 공기업인 LH가 땅 장사에 묵은 이자까지 챙기려고 목리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일 새벽 2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산정동의 편도 3차로에서 17살 운전자가 몰던 경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17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10대 동승자 등 2명이 허리와 골반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면허 없이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추진하는 광주시가 대상지로 광주 군공항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시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방공포대를 군공항으로 이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새로운 적지가 나온다면 같이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군공항을 이전할 때 함께 옮겨가는 것을